나는 그날 밤 서울의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내 인생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한 줄의 코드를 입력했다. 남편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그 거대한 건물들, 은행 계좌, 사람들의 충성심을 모두 내 손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그런데 왜 그 순간 내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고통으로 물들었을까? 나는 복수를 꿈꿨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텅 빈 화면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이었다. 그 비가 내 얼굴을 적시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불빛들이 번쩍이는 그 도시가 내 피로 물든 제국이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500억 원의 자산, 20개의 지점, 수천 명의 직원들. 이 모든 게 남편, 강민준의 이름으로 빛났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이 제국을 홀로 세웠다. 대학 시절 프로그래밍에 빠져 밤을 새우며 만든 첫 번째 앱이 출발점이었다. 그 앱은 단순한 금융관리 도구였지만 민준과 결혼한 후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는 영업을 맡았고 나는 뒤에서 코드를 짜고 서버를 관리했다. 우리 제국이야, 은하, 그는 항상 그렇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첫 번째 배신은 작고 미미했다. 결혼 3년 차, 나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민주는 기뻐하며 포옹했지만 그날 밤 그의 전화기에서 본 메시지는 내 세계를 흔들었다. 오늘 은하가 임신했다고 해, 축하해. 하지만 우리 계획은 그대로 가자. 받는 이는 그의 비서, 아니, 연인이었던 지은이었다. 나는 울음을 삼키고 그 메시지를 지웠다. 복수는 아직 아니었다. 나는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 우리 딸, 하린. 그녀가 태어난 후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제국을 키우며 민준의 그림자 속에서 숨을 죽였다. 하지만 비밀은 쌓일수록 무거워진다. 민준은 내 코드를 훔쳐 해외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기 시작했다. 나는 우연히 그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은하의 알고리즘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딜 성사에 그는 나를 도구로 썼다. 나는 고통 속에서 웃었다. 이게 내 제국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나는 첫 번째 결정을 내렸다.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 제국의 10%를 슬쩍 빼돌려 내 이름으로 숨겼다. 그건 배신의 시작이었다. 민주는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완벽한 아내로 여겼다. 시간이 흘렀다. 하린이 5살이 됐을 때 제국은 아시아 최고의 핀테크 기업이 됐다. 민주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나는 뒤에서 일하는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독이 스며들었다. 지은과의 분류는 계속됐고 그녀는 임신했다. 민주는 사업 때문에 라고 변명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는 하린을 버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 했다. 나는 하린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제국의 핵심은 내 코드였다. 그 한 줄의 코드가 모든 것을 통제했다. 백업 서버, 자금 흐름, 직원 데이터 모든 게 내 손아귀에 있었다. 그날 민준이 집에 늦게 돌아왔다. 술 냄새가 났다. 은하, 오늘 큰딜 했어. 내 덕분이야. 그는 웃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주물렀다. 축하해, 오빠. 하지만 내 눈에는 이미 칼날이 서렸다. 밤에 하린이 잠든 후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첫 번째 테스트 코드. 제국의 일부 자금을 동결시켰다. 다음 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야? 서버가 다운됐어. 나는 무심코 말했다. 글리치일 거야. 내가 고쳐줄게.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천천히, 조용히 진행됐다. 나는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배가 불룩했다. 언니, 미안해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미안하다고? 내가 내 딸의 자리를 빼앗는 게 그녀는 울었다. 민준 오빠가 강요했어요. 거짓말. 나는 그녀의 계좌를 해킹해봤다. 그녀는 이미 제국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제안을 했다. 민준을 버려. 아니면 내 비밀을 세상에 알릴게. 그녀는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배신자였다. 복수는 연쇄였다. 민준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은하, 요즘 내가 이상해.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 중이었다. 제국의 클라우드 서버를 재설계했다. 백도어. 내 명령 하나로 모든 데이터가 증발할 수 있는? 그 코드의 이름은 붉은 문. 할인에 좋아하는 동화 속 문처럼 열리면 모든 게 사라지는 문. 할인의 6번째 생일 파티였다. 강남의 고급 호텔, 제국의 직원들이 모였다. 민주는 무대에 서서 연설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내 아내, 은하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다. 한 번의 터치로 파티가 지옥이 될 수 있었다. 지은은 구석에 서서 나를 피했다. 그녀의 배는 이제 눈에 띄었다.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오늘 내 선택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가 끝난 후 민주는 나를 끌어안았다. 사랑해, 은하. 그의 입술이 내 목에 닿았다. 나는 몸서리쳤다. 그 밤 우리는 오랜만에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민준의 불륜 스캔들. 지은의 사진과 함께 제국의 자금 유출 의혹. 주가가 20% 폭락했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는 소리쳤다. 나는 무죄한 척했다. 모르겠어. 해킹일지도.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지은을 불렀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오빠, 은하 언니가 협박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집으로 달려왔다. 은하,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는 날 때리지 않았다. 그는 그런 남자였다. 대신 내가 왜?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회상은 그때로 돌아갔다. 결혼 전 우리는 작은 스타트업을 함께했다. 나는 코드를, 그는 비전을. 하지만 민주는 야심이 컸다. 그는 내 아이디어를 훔쳐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은하, 이건 우리 둘이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그의 이름뿐. 나는 용납했다. 사랑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그의 불륜이 드러난 후 모든 게 변했다. 나는 제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 나는 직원들을 포섭했다. 충성심 있는 개발자, 김태호. 그는 내 비밀을 알았다. 사장님, 이건 위험해요. 그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태호 씨, 당신 가족을 생각해봐. 민준이 당신을 버릴 거야. 그는 동의했다. 우리는 백업 코드를 수정했다. 이제 제국의 30% 자금이 내 통제 아래 있었다. 민주는 반격했다. 그는 변호사를 불렀다. 은하, 이혼하자. 하리는 내가 키울게. 그의 말에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할인. 내 유일한 빛. 나는 울었다. 오빠, 왜 그래?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제국을 망치고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할인을 안고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나는 코드를 실행했다. 제국의 서버가 일부 다운됐다. 뉴스 헤드라인: 강민준의 핀테크 제국, 사이버 공격으로 100억 손실. 민준은 미쳤다. 그는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완벽했다. 지은은 병원에 입원했다. 조산 위기. 그녀의 메시지: 언니, 제발 그만해요. 나는 답했다. 내가 시작했어. 제주도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할인이 모래성을 쌓는 동안 나는 노트북으로 제국을 지켜봤다. 주가는 반등하려 했지만 내 코드가 그것을 막았다. 민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내부 배신입니다. 제가 찾아낼 겁니다. 그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나는 웃었다. 와봐, 오빠. 돌아온 서울은 지옥이었다. 민주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다. 내 흔적을 쫓았다. 나는 변장했다. 검은 모자, 선글라스. 할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제국의 핵심 알고리즘, 블루 웨이브.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끝. 하지만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복수는 맛있지만 독이기도 했다. 밤마다 할인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후회했다. 엄마가 왜 그래? 그녀가 물었다. 나는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다. 태호가 연락했다. 사장님, 민준 씨가 제 서버를 조사해요. 나는 긴장했다. 그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나는 민준을 만났다. 한강공원. 비가 다시 내렸다. 은하, 왜 이렇게 됐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를 도구로 썼으니까. 내 코드를 내 성공으로 삼았으니까.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지은은 실수였어. 제국을 내 이름으로 돌려줄게. 거짓말. 나는 그의 눈을 봤다. 여전히 야심이 번뜩였다. 나는 그를 용서할 뻔했다. 하지만 그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이었다. 오빠, 아이가. 위험해. 그는 달려갔다. 나는 뒤따랐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지은을 봤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언니, 그만. 나는 웃었다. 내 아이가 내 할인만큼 소중할까? 그녀는 울었다. 민주는 나를 봤다. 너 미쳤어. 그 순간 나는 코드를 실행했다. 제국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뉴스: 강민준 제국, 총파업 위기. 직원들이 항의했다. 태호가 이끌었다. 은하 사장님을 위해 민주는 무너졌다. 그는 집으로 왔다. 할인이 없는 집. 은하, 할인은 어디? 나는 말했다. 안전한 곳에. 그는 총을 꺼냈다. 가짜였다. 위협. 돌려줘. 나는 웃었다. 내 제국을 포기하면? 그 밤 우리는 대화했다. 그의 과거. 아버지의 학대, 가난한 어린 시절. 나는 성공해야 했어? 너 없이도. 나는 내 과거를 말했다. 고아원, 홀로 공부한 밤들. 나는 너를 믿었어. 우리는 울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의 계좌를 털었다. 50억. 그녀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의 메시지: 언니, 당신도 파괴될 거야. 민주는 반격했다. 그는 내 코드를 복제하려 했다. 하지만 백도어가 작동했다. 그의 팀이 패닉. 이게 뭐야? 데이터가 지워져. 나는 지켜봤다. 제국은 50% 축소됐다. 그는 나를 찾았다. 호텔 로비. 은하, 함께하자. 복수 그만.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흔들렸다. 정말. 그는 고개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 여전한 야심.
나는 도망쳤다. 할인과 함께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나는 트위스트를 생각했다. 진짜 비밀. 민준의 아버지, 그는 범죄자였다. 돈 세탁. 제국의 기반은 그 불법 자금. 나는 그 증거를 쥐고 있었다. 10년 전 우연히 발견한 파일, 나는 그걸 숨겼다.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이제 그건 무기였다. 부산의 여름은 더웠다. 할인이 해변에서 웃는 소리가 내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 은하, 증거를 불태우자. 새로 시작해 이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법무법인을 고용했다. 제국의 지분을 주장할 준비. 하지만 복수는 개인적이었다. 나는 지은을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마른 몸으로 앉아 있었다. 아이를 잃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동정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날 나는 결정했다. 민준의 아버지 파일을 유출했다. 익명으로. 뉴스, 강민준 제국, 돈 세탁 의혹의 주가는 폭락. 민준은 기자들 사이에서 절규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할인이 물었다. 아빠 왜 그래? 나는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민준은 나를 찾아왔다. 부산의 작은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은하, 내가 한 거지. 그의 얼굴이 피곤했다. 수염이 나 있었다. 나는 할인을 방으로 보냈다. 맞아. 내 가족의 죄를 밝힌 거야. 그는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그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뉴스 후 바로. 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미안, 하지만 그는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나를. 은하가 해킹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내 IP는 숨겨져 있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을 이용했다. 그녀가 증언, 은하가 협박했어요.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 법원.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민준이 모든 걸 훔쳤습니다. 제 코드를, 제 인생을 변호사는 물었다. 증거는 나는 USB를 내밀었다. 모든 로그. 제국은 내 것이었다. 재판 중 트위스트. 지은이 자백했다. 민준 오빠가 강요했어요. 돈 세탁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배신의 연쇄. 그는 소리쳤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제국은 국세청에 압수됐다. 민준은 수갑차고 끌려갔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할인이 울었다. 아빠, 나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보패. 복수의 고조. 나는 제국을 재건했다. 내 이름으로. 블루문 테크. 직원들은 돌아왔다. 태호가 CEO. 하지만 빈맛 밤에 나는 민준의 편지를 받았다. 교도소에서. 은하,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이겼어.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불태웠다. 지은은 사라졌다. 새로운 삶,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제국은 부활했다. 블루문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나는 CEO 은채. 인터뷰마다 강인한 여성 소리.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할인은 학교에서 왕따. 내 아빠 범죄자야. 아이들 말. 은하는 할인을 안고 울었다. 복수의 대가. 민준은 석방됐다. 2년 후 그는 변했다. 마른 몸, 백발. 그는 나를 찾아왔다. 사무실.
은하, 축하해. 이 그의 미소가 슬펐다. 나는 말했다. 왜 왔어? 그는 용서받고 싶어.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그의 후회, 내 고통. 할인을 만나게 해줘. 나는 동의했다. 가족 모임. 공원. 할인이 민준을 안았다. 아빠의 그 장면에 내 심장이 녹았다. 하지만 그는 속삭였다. 은하, 마지막 한 번. 그의 손에 USB. 내 코드의 약점 위충격. 그는 여전했다. 제국을 되찾으려 한 계획. 지은과 함께. 그녀가 돌아왔다. 언니, 미안. 하지만 우리는. 나는 웃었다. 알고 있었어. 내 백도어가 작동했다. USB가 바이러스. 그의 계획이 무너졌다. 경찰이 왔다. 다시. 민준의 눈에 절망. 왜 끝까지? 나는 말했다. 내가 가르쳤으니까. 배신을. 재판 다시. 이번엔 영구. 그는 감옥에서 죽었다. 자살. 소식 들었을 때 나는 무너졌다. 할인이 물었다. 엄마, 왜? 나는 복수 끝났어 라고 속삭였다. 제국은 최고죠. 하지만 나는 떠났다. 할인과 함께 미국으로. 새 이름, 새 삶, 블루문은 태호에게 맡겼다. 마지막 날, 사무실에서 나는 그 코드를 봤다. 붉은 문. 삭제했다. 하지만 한 줄 남겼다. 기억하라. 배신의 끝은 공허. 이제 나는 평범한 엄마. 커피숍에서 일, 할인이 웃는다. 엄마, 행복해. 나는 고개 끄덕인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민준이 온다. 은하, 누가 옳았어. 나는 모른다. 복수는 승리지만 파괴다. 트위스트, 지은의 편지. 언니, 아이는 살아있어? 내 손녀 오충격. 민준의 아이, 나는 찾는다. 서울로. 병원. 작은 여아. 할머니, 그녀의 눈이 민준 같다. 나는 않는다. 용서. 하지만 논쟁, 나는 악당인가? 영웅인가? 결말은 비극적 행복. 제국은 남았지만 가족은 산산조각. 나는 할인과 손녀를 안고 비 내리는 서울을 본다. 이게 끝이야. 하지만 마음속 영원한 긴장.